그럼 2020년 금융시장 전망 그 첫 번째 시간 오버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금융시장을 이끌 글로벌 경제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시장을 예측하는 일의 첫 시작은 시장을 이끌 혹은 이끌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0년 키워드로 소프트 리커버리, 2019년 글로벌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내년 특히 상반기는 올 한 해 전 세계의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며 펼쳐왔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IMF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금년 대비 0.4% 올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왜 소프트란 단어가 붙었을까? 그 이유는 각 나라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크 요인은 PPT의 2020년 화면에 2020년 주목해야 할 이벤트에 나와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 소프트 브렉시트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미국 대선까지 이 세 가지가 2020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주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처음 두 가지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오늘은 2019년 12월 17일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영국 조기 총선 결과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이 전체 650석 중 36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2020년 1월 31일까지 내년 1월 말까지 영국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한다고 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전환기간이고 이 안에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완료해야 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 또한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을 지나며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보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 등의 1단계 합의안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는 있으나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지식 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의 2단계, 나아가 3단계 이슈가 남아있어 안심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달린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트럼프의 입과 SNS에 의해 요동치던 금융시장을 생각하면 대선이 시장에 줄 임팩트가 매우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은 글로벌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2020년의 투자, 트레이딩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바로 유럽 및 중국의 실질적 경기 반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존하는 리스크 요인 속에서도 유럽 및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실질적인 반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도가 더욱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2020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요약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상존하는 리스크 요인들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건영아? 네. 미중 무역 분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3단계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얘기한 것들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인데 이게 시간이 너무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이거를 단계별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 거고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그 시비를 걸게 된 이유 중에서 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재산권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왜냐면
중국은 불법 복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심하잖아.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를 키우면서 관시라고 하지.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기업을 도와주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이런 게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그렇게 용납이 되는 행동이 아니거든.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게 미중 무역 전쟁에 진짜 해결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좋아. 유럽 및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실질적인 반등의 모습을 보인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 여러분들이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질문 자체에는 약간 정제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디어는 건영이가 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유럽 하면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나라가 어딜까? 영국? 독일? 독일이 제일 크지. 네. 그럼 독일하면은 뭐에 강점이 있는 나라? 독일하면 기술. 기술, 어떤 거에 대한 기술? 제조업. 제조, 중국도 이슈가 되지? 그럼 중국도 무엇이 위주의 나라지? 제조. 그렇지.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제조업에 관련된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경기 반등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소비에 관련된 지표도 반등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또 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더욱 강하게 진행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선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에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은 주식이지. 경기가 좋으면은 그 기업들이 더 큰 이익을 낼 거고 더 큰 성장을 할 거잖아. 그럼 주가는 오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 근데 경기가 좋지 않다. 기업의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럼 주가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전통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해. 채권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매달 나오는 이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교과서적으로 가장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자산이라 하면 채권보다는 주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한 걸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의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채권보다는 주식에 좀 더 투자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그 주식과 채권을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기는 해. 뭐 FX도 있고 FX에서도 뭐 위험 자산이 선호가 됐을 때 선호가 되는 통화들이 따로 있어.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식, 채권, 커머디티, 외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었는데 남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 용구는 화장실 갔나? 용구야?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버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